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 선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대선 후보마다 내놓고 있는 교육 공약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아파트가 분양시장 공급을 주도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소형 가구가 증가하면서 더 작은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로봇 개발이 한창입니다만 포항이 수중 로봇과 안전 로봇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 덕에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가 법규 위반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근로감독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다가 수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제 눈길다는 어디에서나 쉽게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나 하늘 표정에서도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오르겠고요. 내일은 24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고 하늘에는 구름도 거의 없겠습니다. 다만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 감안해서 옷차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미세먼지가 걱정인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 오전, 오후 모두 무난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식목일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또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입 선발 방식이 올 여름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대선 후보마다 내놓고 있는 교육 공약도 대입 방식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첫 대입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는 융합교육과 체험과정 중심 토론 참여 수업은 이미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른 새로운 대입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가운데 대입의 큰 축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특목고, 성적 우수 학생이 몰려있는 특정 지역 학교에 더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신 성취평가가 절대평가 아닙니까?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수시 늘리는 취지가 다 무색해져 버려요. 내신이 다 부풀려지면은 자사고 애들이 내신이 다 좋아지게 되죠. 성취가 높아지니까. 여기에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학제 개편이나 일반고 위주 교육 등 큰 틀의 교육 개편도 대학 입시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 개편안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학교에서는 고입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시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야기지 못해야 상태입니다. 그런 게 나오면 입시학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 중3학부모 대상으로 좀 심의를 좀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어온 대입제도가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또 한 차례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흔히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면서 아파트 분양시장 공급을 주도해왔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소형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작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경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전용 면적 68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으로만 270여 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공간 활용률을 높이고 서비스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도 보니까 넓게 다 빠져 있고요. 제가 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신평면 설계로 실사용 면적 147%를 공급해 총 금액은 낮추고 공간을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가격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 7년 동안의 면적별 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26%,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17% 상승한 반면
85제곱미터보다 넓은 아파트 가격은 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공급 과잉에다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던 70제곱미터 전후였던 물량들의 수요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면적의 아파트들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1인 가구 등 소가족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분양 면적을 축소시켜 공급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분야 전시회인 2017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오는 5일 엑스코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개 나라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과 첨단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 등 2만 6천여 명이 전시회를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외 기업과 학계, 연구소가 참여하는 국제 그린 에너지 컨퍼런스 등 관련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요즘에는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서 근로감독에 나서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 덕분입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노동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포항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포항 지역 69개 사업장이 올해 임금체불 중점감독 사업장에 선정돼 수시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의 체불임금 상습,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을 뽑아내고 지방관세에서는 이를 활용해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단속에 나서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하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도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산휴가자에 비해 육아휴직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장 현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됩니다. 서로 연계를 하면 퇴사를 하고 출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법 위반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족집게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나 최저임금 등의 단어를 주로 모니터링하고 노출 횟수가 증가하면 관련 업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9%에 불과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감독 시스템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지역마다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 포항은 수중 로봇과 안전 로봇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개발된 수중 로봇을 바다에 투입하기에 앞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복합 실증센터가 완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인접한 영일만 3산업단지에 완공된 수중 로봇 복합실증센터. 길이 40m, 폭 20m의 로봇 테스트용 수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수조에는 개발된 로봇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빨리 흐르게 해 바다와 같은 조류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실제 바다 테스트에 앞서서 바다 환경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이런 수조 환경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중 환경 조사를 하는 가벼운 로봇 등 2종류의 로봇이 개발돼 성능 확인 중에 있고 트랙이 달린 작업용 로봇은 개발 중입니다. 특히 수조 위에 대형 크레인이 있어 10톤이 넘는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관련 업체 7개 가운데 5개가 사무실 입주를 마쳤습니다. 수중 로봇 실증센터 옆에는 원전 사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안전로봇 실증단지도 오는 10월 착공되고 앞으로 북극 등 극한지 탐사용 로봇 개발단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일만 3산업단지는 바다와 인접해 수조 테스트를 마친 로봇을 실제 바다에 바로 투입해 검증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가 로봇 산업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액은 16억 9,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총 수출액은 40억 3,900만 달러로 중소 중견기업 수출 비중이 4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재 기업의 피해가 조만간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남 소식 먼저 부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도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3집 중 1집이 1인 가구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부산시가 이들을 위한 종합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부산문화방송 황재실 기자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이서영 씨는 아직 20대지만 혼자 산 지 올해로 벌써 8년 차입니다. 고향 떠나 학업과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레 독립한 경우입니다. 직업 때문에도 떨어져서 살고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이나 이제 모든 면에서 부모님께 좀 빨리 독립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부산의 1인 가구는 36만 가구에 달합니다. 2000년 10%대이던 것이 지금은 4집 중에 1집, 10년 뒤에는 3집 중에 1집이 혼자 사는 집일 거라는 통계청 전망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고령층은 사별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젊은 층은 비혼과 만혼의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직장 때문에 스스로 1인 가구를 택한다든지 스스로 1인 가구를 택하는 자발적 1인 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첫째 경제력, 둘째 건강, 셋째 인간관계와 주거 안정을 조건으로 꼽습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살더라도 이제 식비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뭐 쓰는 돈들이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지. 부산시가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 정책은 여전히 암묵적인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정책의 방향도 경제적인 자립과 지원의 방향과 주거 문제의 다양성의 인정, 생활상의 안정화에 대한 지원,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 부산시는 산하 3개 연구기관을 통해 1인 가구 종합 정책 연구를 본격화하고 주거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소식입니다. 우수를 지나 이른 봄까지 지리산 등 청정 산간 지역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인데요.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텐데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무분별한 채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방송 박민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량한 계곡물 소리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리산 대락. 해발 700m, 우수와 경칩을 전후로 이른 봄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이뤄지면서 청정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수액 채취관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수액을 받다 내버려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청정 계곡 주변이 고로쇠 수액 채취 후 방치된 용품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속이다 보니까 길도 없고 하니까 멀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로쇠 나무는 상처투성입니다. 마구잡이식 수액 채취로 온통 구멍이 뚫려 흉터만 남았고 구멍을 뚫기 위해 박아놓은 철사와 못은 제거되지 않은 채 나무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청정약수 건강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 하지만 채취 현장의 환경해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대구의 구군청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가 공무원 1명의 담당 주민이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467명, 북구 458명 순이었고 중구가 135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구가 달서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은 원도심에 위치한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공무원 조직 개편, 정원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김천 이철우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철우 신임 사무총장은 다음 달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대행합니다. 3선의 이철우 의원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경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달구시가 전기차 구입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2달 만에 지원 가능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달구시는 전기 승용차 1,500대 한해서 구입비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하고 신청받은 결과 2달 만에 1,800여 대 구입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전체의 59%로 가장 많고 르노 삼성의 트위지와 기아자동차의 소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달구시는 예비로 전기 승용차 450대까지 추가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달구시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시락, 김밥 제조업소를 돌며 위생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달구시와 구군, 달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하는데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 상하기 쉬운 김밥이나 도시락 등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합니다. 달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가운데 30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2015년 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1등급 요양병원이 대구에서는 13곳으로 전체의 22.4%, 경북은 17곳으로 15.9%로 나왔습니다. 1등급 기관은 전문 인력이 많고 노인 환자의 일상생활을 잘 돕는 병원으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구시 감사관실이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해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0세 미만은 10점, 36세 이상은 8점 등으로 응시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 내렸습니다. 대구여성회는 나이를 점수화해 채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여성차별이자 외모지상주의라며 달구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 차별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달구시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을 전개합니다. 달구시는 이달부터 달성습지와 안심습지 등에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가시박의 새싹을 제거하고 9월까지 가시박의 줄기를 지속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생태 교란 동물인 블루길과 베스, 붉은 귀거북과 뉴트리아를 잡아오는 시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눈길이 닿는 어디에서나 쉽게 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하늘 표정이나 기온에서도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게다가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 감안해서 옷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해상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7도, 김천 영하 1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1도로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